당신은 오늘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그 중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은 몇 마디였습니까?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겪은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입 때문에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 며느리가 등을 돌리는 이유,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한마디,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혀가 아니라 침묵이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할 5순간. 듣다가 찔리는 게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당신 얘기니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원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자식들은 핸드폰을 봅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갑니다. 손주는 슬며시 자리를 뜹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 말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당신 말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 침묵한다. 들으셨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특히 5가지 순간에서는 지금부터 그 5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자식 앞에서 충고하고 싶은 그 순간. 자식이 40이 넘었습니다. 50이 다 됐습니다. 근데 보면 답답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살아봐서 아는데. 아빠, 말 들어. 후회한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 자식한테 안 들립니다. 자식이 듣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또 시작이네. 이게 끝입니다. 당신이 30분을 말해도 자식 머리에 남는 건 그 한 줄입니다. 왜냐? 자식은 이미 성인입니다.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그 자식한테 충고는 도움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통제라고 느낍니다. 이게 오래 쌓이면요, 자식이 발기를 끊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명절에 형식적으로 다녀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안 챙겨. 아닙니다. 자식이 안 챙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입이 자식을 멀어지게 한 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2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을수록 말이 적어야 한다. 사랑이 말로 새어나가면 자식은 그 사랑을 잔소리로 듣는다. 들으셨습니까?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줄여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충고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세요. 들어주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 한마디가요, 당신이 30년 동안 한 충고보다 자식 마음에 더 깊이 박힙니다. 혹시 지금 찔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들으세요. 2번째입니다. 친구 모임 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 오래 안 본 친구들 만났습니다.
동창회 갔습니다. 옛날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딸이 강남에 집 샀거든. 우리 손주가 외고 들어갔어.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 듣는 친구, 지금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웃고 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속으론요? 또 자랑이네. 내 자식 얘긴 못 꺼내겠다. 다음엔 핑계대고 안 와야지. 이게 진실입니다. 나이 들면요. 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풀렸고, 누구는 자식이 안 풀렸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있고, 누구는 손주가 없습니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픕니다. 그 차이를 당신 한마디가 들춥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자의 위안이다. 진짜 충만한 자는 침묵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내 안에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은 그 빈 곳을 자랑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근데 자랑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외로워집니다. 또 자랑할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리고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사람이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 나이 들수록 이 자리를 잡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더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끝까지 들으세요. 며느리, 사위 앞에서 옛날 얘기하고 싶은 그 순간, 명절에 모였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차립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더 무서웠어. 요즘 애들은 편한 줄 몰라. 자,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그 순간 밥맛 떨어집니다. 사위는 그 순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은 건 다릅니다. 당신들 고생도 별거 아냐. 우리 때가 더 힘들었어. 이렇게 들립니다. 며느리 사위는요. 당신과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신의 60년대, 당신의 70년대, 당신의 가난, 당신의 고생, 그건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들은 IMF를 받고, 취업난을 겪었고, 집값에 짓눌렸고, 아이 하나 낳기도 두려운 세대입니다. 당신의 고생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 얘기를 꺼내면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또 시작이네. 사위는 속으로 말합니다. 언제 끝나려나? 이게 쌓이면요. 명절에 안 옵니다. 전화 안 합니다. 손주를 안 보냅니다. 당신은 또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는 정 없어. 요즘 사위는 무뚝뚝해. 아닙니다. 당신 옛날 얘기가 그들을 멀어지게 한 겁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의 말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침묵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자기 자랑이다.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고생한 거, 그건 당신만 알면 됩니다. 며느리 사위한테 굳이 말 안 해도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당신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 앞에서 옛날 얘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세요. 칭찬하세요. 며느리가 끓인 국 한 숟갈 뜨고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사위가 운전하면 운전 잘하네. 든든하다. 이 한마디가요, 당신의 30분짜리 옛날 얘기보다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며느리가 다음 명절에 오게 하려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건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그 순간,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합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습니다. 친구가 뒷담화를 합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마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쏘아붙입니다. 너 지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내가 너 키운 게 아까워. 평생 그렇게 살아라. 쏘아붙이는 그 순간엔 시원합니다. 근데 5분 뒤에요. 후회가 시작됩니다. 10분 뒤에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 날에요. 관계가 차갑습니다. 한 달 뒤에요. 상대는 당신을 피합니다. 1년 뒤에요. 그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당신이 쏟아낸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분노에서 나온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된다. 분노는 잠깐입니다. 근데 그 분노에서 나온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은 잊어도 상대는 못 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모진 말을 합니다. 왜요? 만만하니까. 근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가장 깊이 박힙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10년이 지나도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어딘가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입을 닫으세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리를 뜨세요. 화장실로 가도 좋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가도 좋습니다. 3분만 그 자리를 떠나세요. 3분 후엔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10분 후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질 겁니다. 쏘아붙이는 한마디는 그 자리에선 이긴 것 같지만 긴 인생에서 보면 당신이 진 겁니다. 침묵이 이깁니다. 침묵이 당신을 지킵니다. 혹시 지금 쏘아붙이고 후회한 일이 떠오르셨습니까? 그게 바로 답입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건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변명하고 싶은 그 순간, 나이가 들면요, 무시당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식당에서 점원이 반말을 합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짜증을 냅니다. 자식이 당신을 한심하게 봅니다. 며느리가 당신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 순간 발끈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아? 왕년에 내가 누군 줄 알고, 변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내 자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변명할수록 당신은 작아집니다. 설명할수록 당신은 초라해집니다. 증명하려 할수록 상대는 더 비웃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들으셨습니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알아줘서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몰라줘서 덜 잘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변명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품격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순간 입을 닫으세요. 조용히 웃으세요. 그리고 자리를 뜨세요. 상대는 당황할 겁니다. 당신이 폭발하길 기대했는데 침묵으로 응수했으니까요. 침묵은요,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말로 받아치는 사람보다 침묵으로 응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무겁고 깊어 보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18년 동안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군자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한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입니다. 침묵으로 당신의 품격을 지키세요. 오늘 5가지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앞에서 충고하고 싶을 때, 친구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 며느리 사위 앞에서 옛날 얘기하고 싶을 때, 화가 치밀어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해 변명하고 싶을 때, 이 5순간에 입을 닫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말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침묵하라니. 근데요, 나이 들수록 말이 가벼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흔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잔소리가 됩니다. 이걸 막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 쇼펜하우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모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입이다. 들으셨습니까? 후반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건 당신의 입입니다. 말을 줄이세요. 말을 아끼세요. 말 대신 들어주세요. 말 대신 미소 지으세요. 말 대신 침묵하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다시 전화합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친구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손주가 당신 무릎에 앉습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늙음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신호다. 그 반대로 사는 자는 외롭게 늙는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고 지갑은 가볍게. 이게 늙음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하루 평소보다 한마디 줄여보세요. 딱 한마디만요. 그 한마디가요, 당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